우리 정보대응팀, 지금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보대응팀이 캄보디아로 급파돼서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입니다. 스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범죄 단지도 현지 경찰과 함께 점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에 시민들이 구성한 자경단, 텔레그램 범죄와의 전쟁 2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캄보디아 시안쿠빌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지금 대규모 도주를 하고 있다는 폭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들이 오늘 총리 만나고 스캠 단지 보러 간 사이, 아니죠. 그보다 전에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대규모 인원들이 이렇게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가지고 캐리어도 끌고 오토바이 타고 버스 타고 거점을 떠나는 영상입니다. 임재 변호사님, 이미 다 떠났는데 우리 현장 점검팀 점검 제대로 될까요? 지금 이 야밤에요. 말 그대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대형 버스가 와서 사람들을 실어서 어디론가 가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밤늦게 이 범죄 단지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무고한 한국인 피해자를 구금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 제재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정말로 이 범죄 근거지가 지금 해산하는 단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곳이라면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고요.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캄보디아 위험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범죄 조직들도 지금 본인들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걸 알 텐데 당연히 근거지를 옮기려 할 것 같습니다. 더 꽁꽁 숨어버리면 우리 피해 국민들 찾아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호 대변인님, 네네. 시아누쿠빌에 대피력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범죄 조직에.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텔레그램에는 10월 12일 전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경찰이 대대적으로 점검을 나갈 테니까 빨리 짐 싸서 대피하라, 이런 거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오늘 거라는 거예요. 시아누쿠빌에 있는 모든 회사가 허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자유롭게 대피해달라. 대피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지 경찰들과 뭔가 결탁이 되지 않고서는 허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오늘 한 언론에 보도된 그 우리 한국인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겨우 탈출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 이제 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를 폭행했던 그 조직원이 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그 경찰서장, 캄보디아 그 현지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봤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라는 그 증언이 인터뷰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가 물론 이제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캄보디아든 어떤 그 제3국에서 한국인 그 범죄 조직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 제3국의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 정부는 그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린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건 저 조직원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인 것으로 다 이제 판명이 되고 있고, 이번에 살해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도 중국인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공조와 책임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그 한국인들 중에는 일부는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러나 거기에 정말 선의가 있는 피해자가 단 한 명이 있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 국민이 한 명만 어디에 억류돼 있더라도 전 국력을 다 기울여서 그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네. 근데 저기에 있는 수백 명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인데 그런 이유로 아마 대사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알아서 간 사람들인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하고 전면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요, 자경단이 올린 15일 밤부터 16일 새벽,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3시 사이에 범죄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도주하는 그 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 합동대응단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 출국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총리 만났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홍보하는 그게 도주의 신호가 됐다.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범죄와의 시즌2, 전쟁 시즌2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구금 사태는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그중에서도 최고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할 수 있고 또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또는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점검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그리고 앞서 이제 자경단에서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뭐 우리가 단속 나섭니다. 해결할 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 범죄 조직들에게 도주할 신호를 줬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게 상황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언론이 들끓었고 그러니까 이제 상반된 주장인데 대통령이 나서라고 하면 대통령이 나설수록 더 공개적으로 돼버리죠. 이미 이것 자체는 대통령이 안 나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회의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전체 그 관련된 그 외교부하고 또 관련된 경찰, 국정원까지 다 나서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움직였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경찰이 국내 범죄할 때도 그런 거죠. 네. 범죄 조직한테 우리가 그 현장에 체포하러 갈 거야를 알린 격이 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접근 방법이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면서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이미 제3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의 원천, 그러니까 카르텔을 해체하는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이 중남미의 그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 마약 수사국하고 그렇죠. FBI 심지어 CIA까지 나섰습니다. CIA는 근데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CIA는 현지에서 암약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FBI나 마약범죄 단속국에 제공을 하고 그 범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현지 정보하고 네. 압박을 가해서 이 미국 마약정보국과 FBI가 직접 가서 체포를 해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롬비아나 파나마 이런 그렇죠. 그 현지 그 경찰 그 당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네.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초강대국이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점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한국, 캄보디아 또는 필요한 제3의 국가까지 포함된 별도의 수사 대응 체계가 구성돼야 됩니다. 예. 어쨌든 뭐 범죄 조직원들이 다 도주해 버렸다고 할지언정 감금돼 있는 아직까지 캄보디아 현지 남아 있는 우리 한국인들 꼭 구출해 와야 될 겁니다. 임재 변호사님, 어제 저희 속보가 전해졌잖아요. 캄보디아 인접해 있는 베트남 국경에서 한국인 여성이 사망했다. 이게 속보로 전해졌고 한국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이랬는데 이 여성분의 신원이 좀 확인된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조사 중인 단계지만 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사망한 여성이 이 범죄 조직, 특히 캄보디아에서 대포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피해자들을 이제 계좌이체 같은 부분들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또 피해자들 역시도 캄보디아에 와서 구금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다른 피해자들은 조직에 넘겨진 뒤
유흥업소에 강제로 근무를 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은 일들을 강요하게 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어떤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합동 대응팀이 범죄 단지를 둘러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지 경찰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다 떠났다라는 폭로 영상이 나온 뒤긴 해요. 어쨌든 우리 대응팀이 성과를 얻고 다시 귀국했으면 좋겠습니다.